밤새 조업을 마친 배가 돌아오자 조용했던 항구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집니다. 봄철 인천 앞바다를 들썩이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온몸 가득 생노란 알을 품은 꽃게. 서해 바다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달콤한 봄 꽃게가 찾아온 거죠. 틀개나 뭐 킹크랩, 저쪽에 중국 쪽에서 최고로 치는 뭐 머드크랩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풍미가 강합니다. 살의 단맛도 아주 강하고요. 바다에 봄이 왔음을 알리고 온유월 나른해진 입맛을 깨워주는 게 중의 게, 봄꽃게를 소개합니다. (1930년대) 국내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였던 인천 소래포구. 당시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운반하기 위해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협계 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는데요. (1995년) 협계 열차는 모습을 감췄지만 이후 소래포구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4년 그쯤에 이 협계 열차가 없어진다는 그 뉴스가 방송, 뭐 신문, 잡지 이런 데 계속 나왔어요. 이 조그마한 열차잖아요. 귀엽고 이걸 타고 가는 이 풍경도 너무 예쁘고 그 폐염전에 있는 그 풍경들도 너무 예쁘니까 이쪽에 관광지로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된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저 소래포구에서 회를 먹고 뭐 장을 보고 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좁은 물길을 따라 내륙 깊숙이 자리한 곳. 예전만 해도 열청 남짓의 배가 드나들던 작은 포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고깃배가 다니는 수도권 유일의 재래 어항이자 연간 500만 명이 찾는 대규모 어시장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장에는 각종 젓갈과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납니다. 그 계절적으로 보면 그 겨울 동계는 쭈꾸미를 시작해서 그 봄에는 뭐 자연산 광어, 꽃게, 뭐 생새우, 가을에는 또 김장용 새우젓갈이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 바다것이라면 없는 것 없다는 소래포구에서도 봄바다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른 손바닥만한 알배기 봄꽃게. 소래포구에서 나온 꽃게를 두고 소래꽃게라 따로 부를 정도로 양도 많고 그 맛도 뛰어난데요. 하지만 오늘은 평상시에 반도 못 미치는 양. 바로 조금과 살이 물때에 따라 잡히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조금때라서 물량이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배들 저희가 한 30-40척 이상 들어오는데 오늘은 한 10척도 안 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꽃게를 그 스위밍 크랩이라 그러는 이게 헤엄쳐서 다니는 건데 이 물때에 맞추어서 이렇게 아마 물살에 휩쓸려 다닐 때 그때 그물 놓고 걸려드는 게 양이 많으니까 이게 아마 이게 그 사리 때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조금에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위판량은 줄었지만 인천 지역의 꽃게가 모두 모여드는 어시장 안은 그야말로 꽃게 천국. 하지만 같은 꽃게라도 요즘 암놈은 여왕 대접, 순놈은 찬밥 심세입니다.
그 살이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면요. 예. 빨갛고요. 배가 단단해졌어요. 이게 꽃게 산란기가 20년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이 웬만한 거 다 들었습니다. 와, 이건 뭐냐? 파당파당 그냥, 어우, 바다에서 막 잡은 것 같아. 예, 이제 경매 많아요. 요 부분 단단한가? 이것도 그렇고 이쪽에 보면 붉으스레하게 알이 보여요. 이렇게 불구스레하게. 아, 그러네. 봄에는 이제 암캐철이죠. 보통 이제 내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이라고 그러는데, 알이라기보다는 알을 만들기 위한 영양분이 가득 찬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봄에는 이제 암캐가 맛있죠. 숙회는 지금 살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가을에 맛있고. 근데 요 상인 이야기로는 이 숙회도 먹을만 하대요. 숙회는 큰 거보다는 지금은 그 중간 집게, 그게 맛있다고 그래요. 암꽃게와 수꽃게는 배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숙회는 요 배꼽이 뾰족하고 삼각형으로 뾰족하고, 암캐는 배꼽이 이렇게 동그래. 여기다 알을 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다고. 요걸로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암만 초보자도 다 알아. 이렇게 뾰족한 거하고 동그란 거하고. 꽃게는 삶으면 꽃잎처럼 붉게 물든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하지만 사실 꽃게 본래 이름은 곶게였다고 하는데요. 이 꽃게 이르면 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예쁜 꽃을 상상을 해요. 실제로 그 꽃게를 찌고 나면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예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꽃게의 그 어원은 곶, 송곳할 때 그 곶, 쫄깃하게 이렇게 찌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꽃게 옆에 보면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한 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곶게였는데 그게 아무래도 찌면 색깔이 예쁘니까 그게 곶게가 꽃게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른 새벽 꽃게잡이에 나선 일광후에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꽃게를 잡기 위해선 바닷속을 일궈내며 녀석들이 다니는 길목을 찾아야 합니다. 올해 조업을 하다 보면은 꽃게가 많이 나오는 장소를 정확히 GPX나 이런 데 입력을 시켜놨다가 그 자리를 잊어먹지 않겠군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주로 인천 지역에선 닷자망을 사용해 꽃게를 잡는데요. 꽃게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사낭을 기다렸다 그물을 건져 올리는 방식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철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은 서해안으로 이동하는 꽃게. 바로 노란 알을 품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죠. 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풍부해야 되죠. 조그마한 이 새끼 개들이 뭐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확보돼 있는 데에서 이제 알을 넣는데 그 조그마한 꽃게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는 게 특징적이죠. 보통 바닥이 이 갯벌 지역이잖아요. 이런 데서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여기서 산란을 하고 그래서 서해안에 꽃게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이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서해안으로 모여드는 꽃게. 특히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갯벌과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는 서해바다는 녀석들의 산란장으로 안성맞춤인데요. 덕분에 이곳에서 잡힌 꽃게는 살과 알이 꽉 차 있어 단맛이 더 강한 게 특징입니다. 이 발들이 다 붙어 있고 이게 이렇게 팔팔하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싱싱하고 제일 제품이 좋고 큰 것들 이름이 좋죠. 바다에서 건져 올린 꽃게는 배에서 곧바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암수로 나누고 크기
부피별로 선별한 뒤 그날그날 무트로 옮겨지는 꽃게. 그야말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어부들 기세워주는 1등 공신입니다. 꽃게가 이동하는 길목을 막아 잡아올리는 닷자망과는 달리 통발은 고등어나 꽁치, 오징어 등 미끼를 사용해 꽃게를 유인합니다. 특히 통발로 잡아올린 꽃게는 몸에 상처가 없고 당일 조업으로 신선도가 높아 품질 역시 월등하죠. 아침에 나가서 꽃게를 잡아와서 여기서 경매를 하고 바로 요 시장에 깔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 꽃게가 지금 바다에서 건져 올라온 지가 한 5시간, 6시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싱싱하다는 거죠. 뭐 이런 꽃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어류들, 수산물들 이런 것이 갓 잡아 올라온 거 이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발이 꽃게가 맛있어요. 이렇게 바다에서 막 잡은 싱싱한 꽃게는 전국 각지로 유통돼 사람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꽃게는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지만 뭐니 해도 꽃게 자체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아무 간도 하지 않고 찜솥에 쪄먹는 게 제격인데요. 온몸 가득 달콤한 맛을 품고 있는 꽃게는 맛도 맛있지만 원기 회복에 좋고 소화까지 잘 돼서 체하는 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꽃게 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아미노산 중에 타우린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우리 항산화 효과가 있어 몸에 나쁜 산소들 좀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그 키토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키토산은 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또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안에 들은 칼슘 함량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여문 꽃게찜은 달달한 맛이 일품인데요. 그래서 킹크랩, 뭐 홍게, 틀게 이거보다는 꽃게가 훨씬 더 달아요. 살의 맛은 꽃게가 최강해요. 개눈 감추듯 밥그릇을 뚝딱 비우게 하는 간장게장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 게장은 이렇게 단독으로 먹기에는 너무 짭니다. 그래서 밥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게 그 게살이 쥐고 있는 감칠맛을 확연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방법이죠. 그야말로 입안 가득 노란 바다 맛이 퍼집니다. 매운 게 아니라 이 고추도 향이 있거든요. 고춧가루 향이 확 올라오네. 이거 되게 맛있네. 마지막으로 시원한 꽃게탕까지 곁들여주면 꽃게를 알차게 즐길 수 있겠죠? 그 게가 지고 있는 단맛 그게 확 올라와요. 이 게 껍데기가 음식물을 상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치에 이렇게 게 껍데기를 넣고 그 꽃게를 가지고 그냥 김치를 담그는데 이런 지역도 있어요. 꽃게 김치. 예부터 맛있는 봄꽃게를 놓치기 싫었던 서해안 사람들은 꽃게로 김치를 담가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알을 통통하게 벤 꽃게살을 일일이 발라낸 다음 남은 껍질은 갈아서 육수를 우려냅니다. 꽃게살은 발라서 양념에 첨가하고요. 나머지 껍질 부분이라든가 다리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육수로 내서 찹쌀풀을 끓인다거나 고춧가루를 갤 때 이용을 하면 됩니다.
고만 고춧가루에 꽃게살과 육수, 여기에 배즙과 양파즙, 새우젓, 그리고 갖은 채소를 넣고 버무려 줍니다. 그렇게 버무린 양념을 배춧잎 사이사이에 채워주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꽃게김치가 완성되는데요. 특히 살이 통통하게 오른 데다 적당히 간이 밴 꽃게는 김치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꽃게살을 이용하면서 젓갈을 줄이고 그래서 염도를 줄이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거기에 등껍질을 올려 숙성시켜주면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껍질에는 이 키토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키토산이 저장 기간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고요. 김치의 그 좋은 맛으로 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 측면에서 본다라면 수산물을 첨가한 김치를 보면 이 감칠맛이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를 첨가해서 이렇게 김치를 담갔을 경우 감칠맛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맛의 전령사 꽃게. 어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쉽게 구경하기 힘들었던 서해안 꽃게를 이젠 마음껏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진귀한 것이면 임금님 밥상에부터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서해안 꽃게도 이렇게 진상되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게 꽃게라는 것은 금방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꽃게를 이렇게 먹는 게 음식을 먹는 게 이런 것들은 사실 조선의 임금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임금님 이런 거 못 먹었어요. 노란 알을 품은 꽃게가 있어 서해 바다가 더욱 풍성합니다.